아빠, 나 동생들 고아원 절대 못 보내. 동생들 지키는 게 내가 살 길이야. 우리 삼남매. 절대 헤어지지 않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추모공원. 17살 소녀는 차가운 비석 앞에서 동생들을 끌어안고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등에 업힌 한 살짜리 아기, 옆에서는 9살 여동생이 옷자락을 붙잡은 채 떨고 있었죠. 그 모습을 아들의 기일에 묘지를 찾은 재벌 회장 부부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갔습니다. 죽은 자신의 아들과 너무도 닮은 새 아이들. 도대체 이 아이들은 누구일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꿀처럼 달콤한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는 추모공원. 회색빛 하늘 아래 묘비들이 하얗게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등에 업힌 서준의 무게를 느끼며 한 발 한 발 눈길을 밟아 나갔어요. 운동화 뒤축이 터져서 양말까지 젖어 들어왔습니다. 발가락 끝이 시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른손으로는 유나의 차가운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빠, 춥다. 유나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민주는 대답 대신 유나의 손을 한 번 더 세게 쥐어 주었습니다. 말을 하면 입술이 떨릴 것 같았거든요. 아니, 떨리는 게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언덕을 오르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에는 지난주 상담실에서 들었던 말들이 맴돌았습니다. 동생들 시설 보내고 너만 살아라. 17살이 뭘 할 수 있겠니? 현실을 봐야지.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묘비 앞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서준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어요. 아기는 추위에 입술이 파래져 있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커다란 눈망울로 형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묘비 앞 눈을 손으로 쓸어냈습니다. 손이 얼얼했어요. 박재현.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돌. 차갑고 단단하고 그리고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 제사상이라고 차려놓은 건 너무도 초라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과자 한 봉지, 귤 3개, 종이컵에 담긴 물, 그리고 민준이 마지막 용돈을 털어서 산 싸구려 소주 한 병. 지난해 같은 날에는 그래도 고등어라도 구워왔었는데 올해는 그것조차 할 수 없었어요. 아빠, 민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빠, 우리 왔어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민주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껴안았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뺨에 닿은 비석이 너무 차가워서 오히려 뜨거웠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어요. 미안해요. 아빠,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는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유나가 오빠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9살짜리 아이의 눈에도 눈물이 그득했지만 유나는 꾹 참았습니다. 대신 오빠의 등을 작은 손으로 토닥여 주었어요. 토닥. 그 작은 위로가 민준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지켜야 하는데 동생이 나를 위로하고 있어. 그때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엔진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차였어요. 차에서 내린 건 나이 든 부부였습니다. 남자는 70대쯤 되어 보였고 여자는 60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둘 다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서명건과 정서연. 그들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멀리서 아이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정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은 흘러내렸어요. 여보, 저 아이가 우리 재현이를 아빠라고.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명건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민주는 서준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체온으로 동생의 얼어붙은 얼굴을 녹여주려는 듯 했어요. 너라도 울지 마. 응?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서준을 향한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바람이 더 세차게 불어왔어요. 민주는 가방에서 낡은 장갑 한 켤레를 꺼내 유나에게 씌워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다해져서 구멍이 뻥뻥 뚫려 있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추우면 말해. 민준이 말했지만 자기 자신도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유나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가 더 추울 텐데.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컸을까? 아빠, 민준이 다시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들 그러더라고요. 동생들 시설 보내고 나만 살라고. 그게 현실적이라고. 손이 묘비 위에서 멈췄어요. 학교 선생님도 동사무소 아저씨도 심지어 아빠 친구 아저씨도.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그게 너희한테도 좋은 거라고. 근데 전 못하겠어요. 아빠, 민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제 뼈가 부서져도 우리 셋은 안 떨어져요. 절대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서연이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서명건의 주먹이 단단하게 쥐어졌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우리가 뭘 한 거지? 서명건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제사상에 절을 올렸어요. 유나도 따라서 절을 했습니다. 서준은 형의 품에 안겨서 고개만 까딱까딱 숙였어요.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아이들의 어깨 위에, 머리 위에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고리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늘 차에 달고 다니던 거였어요. 아빠, 이거 기억하시죠? 민준이 열쇠고리를 묘비 옆 꽃병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제가 계속 가지고 다닐게요. 아빠가 항상 저희 곁에 있는 것처럼. 민준이 마지막으로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우리 꼭 지켜볼 거예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 셋이서. 목소리가 잠겼지만 민주는 끝까지 말을 이어갔어요. 그때였습니다. 서명건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려고 했어요. 정서연이 남편의 팔을 붙잡았지만 서명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숨어 있을 수 없소.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눈발 사이로 그들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그 기척을 느끼고 고개를 돌렸어요. 순간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또 왔냐?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손은 이미 본능적으로 땅바닥에 돌멩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서명건과 정서연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민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 유나가 오빠의 옷자락을 꼭 쥐었어요. 아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명건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정서연이 남편의 손을 붙잡았어요. 여보, 저 눈빛, 우리를.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주는 서준을 등 뒤로 감추듯 안았어요. 유나의 손도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휘몰아쳤습니다.
네 사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미터였지만 그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이, 말할 수 없는 후회가, 그리고 깊은 오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서명건이 한 걸음 더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민준의 손에 쥐어진 돌멩이가 더 세게 움켜쥐어졌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지만 그 안에는 필사적인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명건이 멈춰 섰어요. 정서연은 남편의 소매를 붙잡은 채 입술을 떨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우린. 서명건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만 민준이 그 말을 끊어버렸어요. 또 왔냐고요? 돈 없어요.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괜찮다고, 침착하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귀에서 맥박 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민준의 머릿속에 지난달 일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 2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박민준, 문 열어. 돈 갚을 때까지 안 가. 그날 밤 민준은 유나와 서준을 화장실에 숨겨놓고 현관문을 막아섰었죠. 손에는 부엌칼을 들고. 정서연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가,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우린 그냥. 손 치워요. 민준이 소리쳤어요. 그 순간 민준의 손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정서연이 내민 손을 거칠게 쳐냈어요. 탁! 정서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서명건이 재빨리 아내를 붙잡았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을 쳐낸 순간 민준의 마음 한쪽이 무너져 내렸어요. 나이 드신 분한테 내가 뭘.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건들면 신고할 거예요. 진짜로. 유나가 오빠 뒤에서 작게 흐느꼈어요. 서준은 형의 등에서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나의 손목을 잡았어요. 유나야, 뛰어. 지금 당장. 오빠, 뛰라고. 민준의 목소리는 명령처럼 날카로웠지만 그 안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새 아이가 눈길을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서준을 업은 채 유나의 손을 끌며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눈이 쌓인 비탈길이었어요.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터진 운동화 속으로 눈이 들어왔어요. 발가락이 감각이 없었습니다. 으악! 유나가 넘어졌어요. 유나야. 민준이 재빨리 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유나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민준은 멈출 수 없었어요. 조금만 더.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술만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뒤에서 서명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기다려. 우린 나쁜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민준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들으면 안 돼. 저번에도 그렇게 말했어. 도와주겠다고. 그러다가 결국 골목길로, 좁은 샛길로, 사람들 틈으로.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서준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민준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동생들을 지켜야 해. 한참을 달려서야 민준은 멈춰 섰습니다. 낡은 연립주택 골목 안쪽이었어요. 민준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어요. 돌멩이를 너무 세게 쥐었던 거였죠. 손바닥이 찢어져서 피가 흘렀지만 아프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손, 괜찮아. 민준이 말했지만 목소리는 조금도 괜찮지 않았어요. 서준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아기를 내려안으며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미안해.
형이 너무 놀랬지.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이러는 거야. 동생들한텐 죄가 없는데. 그때 민준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준은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진동이 주머니를 통해 허벅지를 때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민준 학생이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중후하고 나이 든 목소리. 저는 그냥 도와드리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까 추모공원에서 민준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내 번호를. 민준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추적하는 거야. 빚쟁이들처럼. 유나가 오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오빠, 저 사람들 누구야?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자기 자신도 모르겠으니까요. 그저 동생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모르겠어. 근데 조심해야 해. 우리한테 접근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으니까.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나도 알아.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랬어. 이상한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고.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9살짜리가 이런 걸 알아야 하다니.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추모공원 주차장. 서명건은 차 안에서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눈은 눈물로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요. 서명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3년이나 늦었소.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어. 서명건이 조수석의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젊은 남자의 사진. 박재현, 그들의 아들. 26살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재현아, 미안하구나. 서명건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정서연이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잡아야 하오. 서명건이 운전석의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티내지 말고 뒤만 밟아. 애들 겁주면 안 돼. 알겠나? 네, 회장님. 그리고 서명건이 덧붙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어디서 자는지, 뭘 먹는지, 누가 괴롭히는지 다 파악해. 난 절대 접근은 하지 마. 알겠습니다. 검은 세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눈 내리는 거리 어딘가에 새 아이가 숨어 있을 그곳을 향해서 정서연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저 아이, 우리 손 쳤을 때. 알아요. 서명건이 대답했습니다. 공포였소? 저 눈빛, 우리한테 느낀 게 공포였어. 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가 얼마나 늦게 온 거죠? 너무 늦었소. 서명건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재현이가 우리 아들이 남긴 아이들이니까. 차는 천천히 눈길을 달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교. 민주는 교무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야간반 전환 신청서, 검정고시 안내문, 휴학원서. 복도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지만 민준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교무실 문을 열기 전 민준은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면 끝이야. 하지만 어젯밤 유나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나 배고파.
냉장고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준 분유도 바닥났고 돈을 벌어야 해. 지금 당장. 민준이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교무실 안에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민준에게만 평범하지 않았을 뿐. 담임 선생님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민준아, 왔구나. 선생님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민준은 그 따뜻함이 더 무서웠어요. 따뜻한 말 뒤에는 항상 하지만이 따라왔으니까요. 민준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선생님, 이거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선생님이 서류를 펼쳐보았어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안경을 벗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숨이 먼저 나왔어요. 민준아, 이건 너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야. 보호자 모시고 와야 해. 내가 미성년자잖니. 민준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보호자 없어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턱 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호자예요. 선생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옆 책상에 있던 다른 선생님이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그래도 법적으로는. 법이요? 민준이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였어요. 법이 뭐 해줬는데요? 법이 동생들 밥 먹여줬어요? 법이 집세 내줬어요? 선생님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민준이 손을 뿌리쳤어요. 그러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차올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앉아. 천천히 이야기해보자. 민준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교복 단추 하나가 떨어진 채였어요.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아동보호 긴급지원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민준아, 학교에서 복지 담당 선생님이랑 상담했어. 내 상황이 심각하다고. 싫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지, 그거 결국 시설 보내는 거잖아요. 동생들 떼어놓는 거. 아니야, 민준아. 요즘은 가정 위탁이나 통합보호도 싫다고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교무실 안에 다른 선생님들이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애가 박민준이구나. 아버지 돌아가시네. 동생들이 셋이라던데. 민준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눈물이 차올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선생님도 내 마음 알아. 근데 내가 17이야. 법적으로 너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공부하라고요? 대학 가라고요? 동생들 굴리면서요? 선생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임시보호 필요 안내문, 후견인 지정요구서, 보육시설 등록 권고문. 이거 다 어제 우편함에 들어있었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읽어봤어요. 다 동생들 데려간다는 소리잖아요. 제가 미성년자라서 보호 능력 없다고. 선생님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좀 심각하네. 그러니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못 다녀요. 돈 벌어야 해요. 지금 당장. 민준아. 선생님이 민준을 바라보았어요. 내가 학교 그만두면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미성년자 보호 관찰 대상이 되면 상관없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가 동생들 지킬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때 교무실 문이 열렸어요. 복지 담당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아, 민준이 왔구나. 잘 됐다. 할 얘기가 있는데.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재빨리 일어서서 복지 선생님을 막았어요. 지금은 조금 이따 얘기하면 안 될까요? 아니요, 급한 일이에요. 오늘 오후에 동사무소 담당자가 민준이네 집으로 방문한대요. 실태조사. 집으로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그러니까 너도 집에 있어야 해. 오후 3시쯤. 민준은 더 이상 듣지 않았어요. 집으로. 오늘. 오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방을 움켜쥐고 교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복도를, 계단을, 교문을. 숨이 차올랐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오늘 오후. 집으로.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망쳐야 해. 동생들 데리고. 어디라도. 교문을 나서는데 게시판에 전단지 하나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민준이 멈춰섰습니다. 야간 물류 상하차 구함 -1당 지금 마이너스 미성년자 가능. 민준이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미성년자 가능. 그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라도 가야 해. 민준은 그 전단지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뒤에서 담임 선생님이 쫓아왔어요. 민준아, 기다려.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어요. 민준의 마음처럼. 오후 4시. 민준은 집 앞 골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유나가 서준을 안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민준이 골목 모퉁이에서 기다렸습니다. 콘크리트 벽에 등을 기댄 채 숨을 죽였어요. 5시가 되자 동사무소 차량이 나타났어요. 흰색 승용차. 문짝에 구청이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양복 입은 남자와 여자 한 명이 내렸어요.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들어가면 안 돼. 절대. 복지 담당자들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똑똑똑. 1번, 2번, 3번. 안에서 유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동사무소에서 나왔어요. 민준이 오빠 있니? 오빠 학교 갔어요. 유나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민준은 골목 끝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잘했어, 유나야. 그럼 문 좀 열어줄래? 잠깐만 들어가서. 싫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가 아무도 들이지 말래요. 민준은 골목 끝에서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잘했어, 유나야. 조금만 더. 복지 담당자들이 한참을 설득했지만 유나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얘야, 우린 도와주러 온 거야. 무서워하지 마. 싫어요. 오빠 올 때까지 아무도 못 들어와요. 결국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어요. 학교 통해서 연락하고. 애가 혼자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일단 보고는 올려야죠. 내일 사회복지사랑 같이 와야겠어요. 차가 떠나자 민주는 재빨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유나가 오빠에게 달려들었어요. 오빠. 유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준이 동생을 꼭 안았어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목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떨려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준은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기저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서준을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 형이 늦어서. 집안은 얼어붙을 듯 추웠어요. 난방이 끊긴 지 사흘째였습니다. 민준이 입김을 내쉬자 하얀 김이 나왔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검은 얼룩들이 천장까지 올라와 있었어요. 민준이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물 페트병 하나와 다 쓴 우유팩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 우유팩을 흔들어 봤어요. 바닥에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야. 서준이 분유는? 다 떨어졌어. 유나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침에 마지막 남은 거 먹였어.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유통을 확인했습니다. 바닥을 긁어봐도 한 숟가락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 살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괜찮아. 민준이 중얼거렸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말인지 동생들을 위한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은 전기포트에 물을 끓였어요. 냄비도 밥솥도 없었습니다. 다 팔아버렸거든요. 지난달 월세 일부를 내려고 따뜻한 물을 컵에 따라서 우유팩에 남은 걸 섞었습니다. 뿌연 물이 됐어요. 서준아, 이거라도. 민준이 아기에게 먹이려 했지만 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먹어. 응? 조금만.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서준이 고개를 계속 돌렸습니다. 맛이 이상하다는 걸 아기도 아는 거였어요. 제발, 먹어줘.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유나가 오빠 옆에 앉았습니다. 오빠, 나는 괜찮아. 나는 안 배고파. 그렇게 말하면서도 유나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민준이 유나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진짜야, 오빠. 나 아까 학교에서 급식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유나는 오늘 학교에 가지 않았거든요. 민준이 그걸 모를 리 없었습니다. 유나야, 너, 오빠가 더 먹어야 해. 오빠가 쓰러지면 우리 다 끝장이잖아. 9살 아이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어요. 민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유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과자였습니다. 반쪽짜리. 이거 어제 아껴뒀어. 오빠 주려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유나야, 너 오빠가 먹어야 돈 벌 수 있잖아. 유나가 웃으려고 했지만 입술만 떨렸어요. 민준이 동생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 남매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서준은 형의 품에서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어요. 민주는 아기를 눕히고 찢어진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솜이 빠져나와서 얇았어요. 이걸로 추위를 막을 수 있을까? 유나도 오빠 옆에 누웠어요. 오빠, 아빠 보고 싶어? 나도.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 아빠 있으면 우리 이렇게 안 살았을까? 응. 민준이 대답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셨을 때도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었으니까. 밤이 깊어갔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어요.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주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그때 창밖에서 기척이 느껴졌어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명건과 정서연이었어요. 그들은 창밖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핀 벽, 난방 없는 방, 잠든 아이들, 그리고 홀로 깨어있는 민준. 정서연의 손이 입을 막았어요.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여보, 저게 사람 사는 곳이에요? 서명건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저런 데서.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명건은 주먹을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더는 안 돼. 서명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장 저 아이. 여보. 정서연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잘못 접근하면 또 도망칠 거예요. 어제처럼.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서명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안에서 민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명건과 정서연이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민준은 한참을 창밖을 응시하다가 다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바람인가? 정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법무팀, 연락할게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 네. 저 아이들이 정말 우리. 재현이의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서명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하지만 그 전에 저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금 당장 들어가면 안 돼요. 경찰 부를 거예요, 분명. 정서연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내일 법무팀이랑 복지 전문가랑 제대로 준비해서. 두 사람은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뒷모습에는 3년 동안 쌓인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서명건의 서재. 책상 위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출생신고서, 보험 수혜자 명단, 그리고 3년 전 사고 당시의 경찰 보고서. 서명건은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4시. 하지만 서명건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젯밤 본 그 광경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곰팡이 핀 벽, 찢어진 이불, 그리고 아이들. 재현아. 정서연이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손에는 낡은 휴대폰이 들려 있었어요. 여보, 그건 박재현이 생전에 쓰던 휴대폰이었습니다. 서명건이 휴대폰을 받아들었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배경화면에는 사진이 하나 떠 있었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남자. 우리 아들. 서명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사진 속 재현의 얼굴은 행복해 보였어요. 그 어떤 때보다도. 정서연이 휴대폰 속 파일들을 열었어요. 사진첩, 메모장, 녹음 파일. 여보, 여기. 메모장에는 짧은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15일 마이너스 민준이 기저귀값 3만 원. 2014년 5월 마이너스 유나 학원비 이번 달은 못 내겠다. 2021년 12월 마이너스 택배 야간 추가 근무. 서준이 분유 사야 해. 하나하나가 아팠습니다. 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우리가 내쫓지 않았다면. 서명건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쿵. 서류들이 흩어졌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기다려줬다면. 여보. 정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죠.
서명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팀에서 연락 왔소. 병원 기록 확인됐다고. 박재현의 자녀 3명, 출생신고 다 돼 있고. 서명건이 서류를 하나씩 펼쳤어요. 박민준, 2008년 3월 15일생, 부- 박재현. 박윤아, 2014년 5월 2일생, 부- 박재현. 박서준, 2021년 11월 8일생, 부- 박재현. 그럼 저 아이들이 정말 우리 손주들이요. 서명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친자 확인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기록만으로도 충분해요. 재현이가 남긴 흔적들이 다 여기 있으니까. 정서연이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사진첩을 넘겼습니다. 민준이가 처음 걸음마하는 사진, 유나가 유치원에 입학하던 날 사진, 서준이가 태어난 날 병원 사진, 하나하나가 재현의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여보, 저 아이가, 민준이가 우릴 받아들일까요? 모르겠소. 서명건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제 그 집 앞에서 저 아이 눈빛 봤소. 우릴 빚쟁이로 보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정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가 재현이를 내쫓을 때 아무것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때 서명건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박재현 씨 명의로 남아있는 보험금이 8천만 원가량 됩니다. 수혜자는 장남 민준으로 돼 있고요. 보험금? 서명건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 사고 당시 회사 측에서 처리한 산재보험이 있었는데 유족들이 청구를 안 한 모양입니다. 아마 절차를 몰라서 그 돈이 지금까지. 서명건의 손이 떨렸어요. 네. 그냥 묶여 있었습니다. 청구 기한이 5년이니까 아직 2달 정도 남았고요. 당장 처리하시오. 합법적으로 민준이가 받을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왜? 미성년자라 법정 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후견인으로. 그건 법원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서명건이 이를 악물었어요.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서연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 돈을 그 애한테 줘야죠. 서명건이 말했습니다. 원래 그 아이 거였으니까. 근데 말끝이 흐려졌어요. 또 도망칠 거요. 돈 들고 접근하면. 그럼 어떻게? 그때 정서연이 뭔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보, 불법 추심. 기억하세요? 응? 민준이가 우릴 빚쟁이로 본 거 분명 누가 괴롭혔을 거예요. 집주인이든 사채업자든. 서명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부터 정리하자는 거요? 네. 먼저 저 아이들을 위협하는 것들을 치워줘야 해요. 그래야 우리 말을 들을 거예요. 서명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소. 법무팀 통해서 접근금지 신청하고 불법 추심 의심되는 건 다 신고하고. 그리고 정서연이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재현이가 이 아이들한테 뭔가 남기지 않았을까요? 편지라든가. 서명건이 서류 더미를 뒤적였어요. 한참을 찾다가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봉투에는 민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재현의 글씨였습니다. 서명건이 봉투를 열려다 멈췄어요. 이건 우리가 볼 게 아니오. 네. 정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한테 직접 줘야죠.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소. 서명건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야죠. 평생이 걸려도 같은 시각 반지하지. 민주는 잠들지 못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와 서주는 옆에서 자고 있었어요. 민준의 손에는 작은 열쇠고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늘 가지고 다니던 거였어요. 작은 야광 열쇠고리.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아빠, 민준이 열쇠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는 우리 버리지 않았죠?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흘렀습니다. 민준이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냈어요. 야간 물류 상하차 구함.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그때 유나가 잠꼬대를 했어요. 오빠, 배고파.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일은 꼭. 민준이 동생들을 바라봤어요. 작고 여린 그리고 자기만 믿고 있는. 지킬 거야.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뼈가 부서져도 우리 셋은 안 떨어져. 민준이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작은 작업증을 꺼냈어요. 낡고 해진 플라스틱 카드. 박재현 마이너스 야간 물류. 아빠, 제가 이어받을게요. 아빠가 하셨던 것처럼.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도 서명건 부부에게도 그건 그저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하루일 뿐이었어요.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아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들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었습니다. 오전 10시 민준의 집 현관문 앞. 복지 담당자, 동네 통장, 그리고 집주인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문 열어. 얘기 좀 하자. 집주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안에서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안 된다니? 월세가 석 달째야. 석 달째. 보증금도 다 날렸고. 집주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민주는 문 앞에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유나가 오빠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서주는 형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 한다고. 너희 불쌍한 거 알지만 나도 집주인 노릇하면서 돈 받아야지. 집주인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파고들었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지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선생님이야. 학교에서 연락받았어. 내 상황 알고 있어. 문 열고 얘기하자. 도와주고 싶어서 온 거야. 도와주고 싶다는 말. 민주는 그 말이 제일 무서웠어요. 도와주고 싶다는 말 뒤에는 항상 하지만이 따라왔으니까. 하지만 너 혼자는 안 돼. 하지만 동생들은 시설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애들 시설 보낼 거잖아요. 그냥 가주세요. 민준아, 시설이 아니라 가정 위탁도 있고. 거짓말. 민준이 소리쳤어요. 다들 그렇게 말하다가 결국 동생들 떼어놓잖아요. 저는 싫어요. 복지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한 아기만이라도. 서준이는 아직 1살이야. 예방접종도 안 맞았고 병원도 못 갔잖니. 이러다 큰일 나. 제가 데려갈 거예요. 민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동네 통장이 끼어들었어요. 애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너도 아직 애잖니? 어른들 말 좀 들어. 전애 아니에요. 민준이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전 가장이에요. 우리 집 가장.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주인이 화를 냈어요. 이봐, 박민준. 내가 참을 만큼 참았어. 오늘까지 짐 싸. 안 나가면 경찰 부른다. 알았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바닥으로 깔렸습니다. 짐 쌀게요. 오후 6시까지. 1시간이라도 늦으면 바로 경찰이야. 집주인이 소리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쿵쿵쿵.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복지 담당자와 통장도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민준아, 연락해. 꼭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 진짜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제발, 문 좀 열어. 하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민주는 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괜찮다고 괜찮을 거라고 되뇌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유나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우리 어디가? 모르겠어. 민준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잠깐만, 생각 좀 하자. 하지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주는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 몇 벌, 서준 기저귀, 아버지 사진, 작은 열쇠고리, 그리고 아버지의 낡은 작업증. 이것만 있으면 돼. 민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어. 유나가 자기 인형을 가방에 넣으려다 멈췄어요. 토끼 인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유나 돌 때 사준. 오빠, 이거는 가져가. 민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무거우면 괜찮아. 괜찮다고 말했지만 민준의 목소리는 조금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민준은 가방을 메고 서준을 업었어요.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문을 열기 전 민준은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어요. 곰팡이 핀 벽, 낡은 이불, 텅 빈 냉장고. 그래도 여기가 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곳. 잘 있어. 민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저 아래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낯선 남자였어요. 정장 차림에 무표정한 얼굴, 어둠 속에서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박민준 학생? 누구세요? 민준이 유나를 뒤로 숨겼습니다. 제 소개는 나중에 하죠. 지금은 당장 여기서 나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남자가 한 걸음 다가왔어요. 민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추심이면 돈 없어요. 더 이상 추심이 아닙니다.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서명그룹 법무팀.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 재벌이? 설명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집주인이 경찰 부르기 전에. 싫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 데도 안 가요. 당신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박재현 씨 아십니까? 남자의 말에 민준이 얼어붙었어요. 아빠를 어떻게?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그때 뒤에서 집주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있어. 경찰 부른다. 민준이 계단을 뛰어내려갔어요. 남자가 손을 뻗었지만 민준은 피해서 달렸습니다. 기다려요.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어요.
골목으로, 큰 길로, 사람들 틈으로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서준이 울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조금만. 민준이 유나의 손을 끌며 달렸습니다.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 세단이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또 쫓아와. 민준은 좁은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차가 지나갔어요. 민준은 벽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빠, 무서워.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준이 동생을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괜찮다고 말했지만 민준 자신도 믿지 못하는 말이었어요. 그때 민준이 서준의 이마를 만졌습니다. 뜨거웠어요. 서준이 열이 있었습니다. 아기의 이마가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준아, 괜찮아? 서준은 대답 대신 힘없이 울었습니다. 으앙, 작고 약하고 지친 울음소리. 민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어떡하지? 병원 가야 하는데. 하지만 병원에 가면 신분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럼 또 복지 담당자가 오고 시설 얘기가 나오고. 오빠, 서준이. 유나가 동생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병원 가자. 무슨 일이 생기든 일단 서준부터.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민주는 서준을 꼭 안고 유나의 손을 잡고 병원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등 뒤에서 검은 세단이 천천히 따라오고 있었어요. 밤 10시, 응급실 대기실. 민주는 서준을 안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기침하는 노인, 다리를 다친 아저씨, 배를 움켜쥔 아이. 모두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환자 보호자분, 간호사가 불렀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저요. 보호자 신분증이랑 보험증 주세요. 저는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제가 형이에요. 보호자는 없어요. 간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뒤에 서 있던 다른 환자 보호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의 동생을. 부모는 어디 있대? 보호자 없이는 진료가.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제발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너무 아파요. 제발. 서준이 민준 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간호사가 그 모습을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진료는 하겠지만 서류 서명은 성인 보호자가 해야 해요. 연락 가능한 어른 없어요?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간호사가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세요. 진료실 안. 의사가 서준을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체온을 재고 목을 확인했어요. 폐렴 초기 증상이에요. 입원해야겠어요. 입원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얼마나? 비용이. 일단 응급이니까 진료부터 하고.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의사가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보호자예요. 학생이? 네. 민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의사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의료 동의를 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나 법정 대리인이. 알아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죄송해요. 근데 동생만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의사가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일단 입원 처리할게요. 서류는 내일 아침까지 보호자 데려오세요. 감사합니다.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아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입원실. 민준은 서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유나는 형 옆에서 졸고 있었어요. 민준의 손에는 병원비 청구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200만 원.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내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10,000원짜리 2장.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명건과 정서연이 들어왔어요. 민준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 여기? 아이가 아프다고 들었어. 정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원비, 우리가 필요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들이 왜? 서준의 작은 손을 꼭 쥐었어요. 우린 그냥. 서명건이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희가 안전해야 하니까. 안전? 민준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돈으로 묶으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뭘 원하는데요? 장기? 아니면? 아니야. 정서연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우린 정말 가까이 오지 마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서준이 깜짝 놀라서 울기 시작했어요. 으앙. 민준이 재빨리 아기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자꾸만 갈라졌어요. 정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왔구나. 뭐가 늦었다는 거예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서명건이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이걸 내가 봐야 할 것 같아서. 봉투에는 민준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이 그 글씨체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쓴 거야. 서명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우리 아들이, 내 아버지가.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들었지만 열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왜 당신들한테.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정서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민준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어요. 뭐 하는 거예요? 미안해. 정서연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일어나세요. 왜 그러세요? 민준이 당황해서 말했지만 정서연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서명건도 아내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가 내 아버지를 내쫓았어. 민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뭐라고요? 3년 전에 우리 집에서 쫓아냈어. 서명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가 너희를 데리고 있었어.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어.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빠를, 당신들이. 봉투를 쥔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럼 아빠가 그렇게 힘들게 산 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시고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그렇게 쓰러지신 게.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정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너희한테 잘해주고 싶어? 제발. 민준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잘해주고 싶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빠가 살아있을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와서 무슨. 민준이 주저앉았습니다. 유나가 깨어나서 오빠를 붙잡았어요. 오빠, 왜 그래? 괜찮아. 괜찮다고 말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명건이 떨리는 손으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내 아버지 명의로 남아있던 보험금이야. 8천만 원. 원래 내 거였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어요. 조건이 뭔데요? 조건 없어. 서명건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원래 내 거니까. 거짓말. 민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다들 뭔가 원하잖아요. 정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아가, 우린 정말. 그때 서준이 작게 기침을 했습니다. 민준이 재빨리 아기를 안았어요. 괜찮아. 형이 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서준을 아는 팔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서명건과 정서연은 그저 무릎 꿇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민준이 작게 말했습니다. 보기 싫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병실에는 고요만이 흘렀습니다. 서준의 작은 숨소리, 유나의 흐느낌, 그리고 민준의 떨리는 호흡. 다음 날 아침, 병실에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던 거였죠. 목이 꺾여서 아팠지만 그보다는 서준이 걱정이었습니다. 서준은 수액을 맞으며 조용히 자고 있었어요. 유나가 오빠를 깨웠어요. 오빠, 일어나.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응? 저 사람들 또 왔어. 민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병실 밖에서 서명건과 정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명건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되겠니?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명건은 천천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서연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침 먹었니? 필요 없어요. 민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서연이 봉지를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았어요. 그래도 아이들은 먹어야 하잖니. 샌드위치와 우유 그리고 따뜻한 죽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서명건이 의자를 하나 가져와 민준 맞은편에 앉았어요. 어젯밤에 주지 못한 게 있어. 서명건이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준이 그걸 쳐다보지 않았어요. 안 봐요. 내 아버지 유품이야. 서명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기록, 출생신고서, 내가 태어났을 때 재현이가 직접 쓴 일기장. 민준의 눈이 흔들렸어요. 일기장? 응. 서명건이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들 키우면서 쓴 거야.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노트를 받아들었지만 펼치지 못했어요.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다해졌습니다. 내 말 믿지 마. 서명건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가 직접 확인해. 민준이 천천히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08년 3월 15일. 그리고 아버지의 글씨. 오늘 민준이가 태어났다. 작은 손, 작은 발.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내 아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노트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아빠,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걸었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넘어지고.
하지만 계속 일어서더라. 이 아이는 강하게 자랄 거야. 유나가 태어났다. 민준이가 동생 보더니 울었다. 기쁜 거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 착한 형이 될 거야. 서준이가 태어났다. 셋이나 나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두렵지만 포기할 순 없어. 민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빠, 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서연이 민준 옆에 앉았습니다. 재현이가, 내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럼 왜?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왜 우리 때문이야. 서명건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현이를 내쫓았으니까. 민준이 서명건을 바라봤어요. 왜요? 재현이가 미혼모였던 여자를 만났어.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를, 너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지. 서명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린 그게 못마땅했어. 체면이, 명예가, 그런 게 중요했거든. 재벌 집안의 자존심이. 그래서 쫓아낸 거예요? 민준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그래. 서명건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푼도 주지 않고 관계를 끊었어. 심지어 재현이가 다시 찾아왔을 때도 문전박대했지. 그럼 아빠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혼자서 우리 셋을. 재현이는 강했어. 정서연이 말했습니다.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야간 일도 하고 택배도 하고 그렇게 버텼지. 민준이 노트를 더 넘겼어요. 민준이 동생이 생겼다. 유나, 얘도 내 딸이야. 내가 지켜야 할. 오늘 서준이가 태어났다. 셋이나 나 혼자 키울 수 있을까? 두렵지만 포기할 순 없어.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사줄 돈이 없어서 중고로 샀다. 미안해, 민준아. 마지막 페이지. 민준아, 언젠가 내가 없어지면 이 노트를 내가 읽게 될 거야. 민준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너한테 미안해. 좋은 아빠가 되지 못해서. 그래도 알아줘. 너희 셋은 내 인생 전부였어. 언젠가 그 집이 올지도 몰라. 할아버지, 할머니, 무서워하지 마. 그 사람들도 후회하고 있을 거야. 민준이 노트를 떨어뜨렸어요. 아빠가 알고 있었어요? 재현이는 다 알고 있었어. 서명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찾아올 거라는 것도, 우리가 후회하고 있다는 것도. 민준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유나가 오빠 옆으로 왔습니다. 오빠, 나 뭔가 숨긴 게 있어. 응? 유나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낡고 구겨진 봉투였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줬어. 오빠한테 주지 말라고.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야, 이거. 근데 이제는 줘야 할 것 같아서. 봉투 안에는 반지 하나와 메모가 들어 있었어요. 작은 은반지. 안쪽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재현은이. 민준의 엄마 이름이었어요. 민준아, 이건 내 엄마가 아빠한테 준 거야. 내가 크면 주려고 했어. 이걸 보고 있다면 아빠는 너희 곁에 없겠지.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언젠가 가족이 찾아올 거야. 민준의 손에서 메모가 떨어졌어요. 아빠, 아빠.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명건과 정서연이 다가왔어요. 민준아, 동생들.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생들, 먼저예요. 응?
당신들이 진짜로 우릴 도와주고 싶으면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랑 서준이 먼저 지켜주세요. 저는 나중에 너도 우리 손주야. 정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 다 우리가 지킬 거야. 민준이 손을 뿌리치려다 멈췄어요.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우리 셋은 까치예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그 조건 아니면 전 끝까지 거부할 거예요. 서명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진짜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야. 서명건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너희 셋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게. 그 말에 민준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마치 3년 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정말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 약속해. 정서연이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병실 창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한 아침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법률상담센터. 민주는 긴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유나가, 그리고 민준의 무릎에는 많이 나아진 서준이 앉아 있었어요. 복도는 너무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맞은편에는 서명건의 법무팀 변호사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후견인 지정, 거주지 확보, 학교 복귀, 그리고 변호사가 차갑게 나열했어요. 마치 물건 목록을 읽는 것처럼. 불법 추심 관련해서는 접근금지 명령과 고소 진행 중입니다. 민주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빽빽한 글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진짜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어요. 제가 해도 돼요? 사인. 보호자 동의서는 서명건 회장님께서 하시고요. 당사자 동의는 민준 학생이 하셔야 합니다. 민준이 펜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종이 한 장인데 왜 이렇게 무거운지. 플라스틱 펜이 손에서 미끄러질 것 같았습니다. 이걸 쓰면 법적으로 안전해집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추심업자들이 접근할 수 없고 학교도 정상적으로 다닐 수 있고 임시보호 통지도 철회되고. 그게 아니라 민준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동생들은 정말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변호사가 잠시 멈췄어요. 서류를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이 아니라.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말해주세요. 서명건이 변호사를 제지하고 민준 앞에 앉았어요. 민준아, 내가 약속해. 너희 셋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내 목숨 걸고 지킬게. 민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괜찮다고 믿어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어요. 전 동정받는 거 싫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거 받으면 나중에 뭘 요구하실 거잖아요. 다들 그랬어요. 도와준다고 하고는 아무것도 안 바래. 서명건이 말했습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야. 그럼 뭔데요? 민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돈 많으신 분들이 불쌍한 애들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문에 나고 TV에 나오고 빚 갚는 거야. 서명건이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이 멈췄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진 빚. 서명건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아빠는 빚쟁이 아니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한테는 빚쟁이야. 서명건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너희를 끝까지 지켰으니까, 내가 하지 못한 걸.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서류 위에 작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정서연이 민준 옆에 앉았어요. 민준아, 우리도 무서워. 예, 너희가 우릴 끝까지 거부하면 어떡하나. 그게 제일 무서워. 정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기회를 줘. 할머니, 할아버지 노릇 좀 하게.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펜을 들었습니다. 조건 있어요. 말해봐. 저희 집 원래 살던 반지하 있잖아요. 응, 거기 그냥 두고 싶어요. 나중에 제가 크면 다시 갈 수 있게. 서명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월세 내가 낼게. 아니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알바해서 낼 거예요. 그 정도는 제가 하고 싶어요. 민준아, 아빠가 우리 위해서 번 돈으로 살던 곳이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냥 놔두고 싶어요. 잊고 싶지 않아요. 정서연이 민준을 끌어안았어요. 민준은 처음엔 몸을 굳혔지만 곧 힘이 빠졌습니다. 할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정서연이 흐느꼈습니다. 그래. 민준이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였지만 또렷했어요. 박민준,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처리 완료됐습니다. 그 순간 민준의 어깨에서 무게가 내려앉았어요. 3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그 무거운 짐이. 유나가 오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괜찮은 거야? 응. 민준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어요. 서명건이 일어섰습니다. 집 구했어. 너희 셋이 함께 살 수 있는. 싫어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원래 집에서 살 거예요. 당분간은. 하지만 제발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시간 주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서명건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천천히 하자. 그때 센터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집주인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박민준, 내가 여기 있었구나.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집주인이 다가오려 했지만 서명건의 변호사가 막아섰어요. 접근금지 명령 받으셨죠? 뭐, 접근금지? 집주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더 이상 이 아이들에게 접근하시면 처벌받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집주인이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어요. 읽어내려가던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돈도 안 갚고 밀린 월세와 보증금은 이미 처리됐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영수증입니다. 더 이상 청구할 것도 없으시고요. 집주인이 서류를 보더니 헛웃음을 쳤어요. 재벌 만났구나. 그래, 잘됐다. 집주인이 민준을 쏘아봤습니다. 나도 이제 엮이기 싫으니까. 돈만 받으면 됐지, 뭐. 집주인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석 달이나 월세 안 내고. 참 뻔뻔하긴. 민준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민준아. 서명건이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제 안전해. 안전하다는 말
민주는 그 말이 아직 낯설었어요. 지난 3년 동안 안전이라는 단어는 민준의 삶에 없었으니까. 할아버지,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명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니야. 고마운 건 우리야. 정서연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서명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평생 갚아야지. 유나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 정서연이 유나를 안아 올렸습니다. 진짜 가족이야. 서준이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아버지, 서명건이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래, 할아버지야. 이제부터 평생.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오후였어요. 하지만 조금은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일지도 모른다고. 석 달 후 봄, 추모공원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떨어졌어요. 민주는 아버지 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유나가 옆에서 꽃을 놓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민준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걸었어요. 형아. 서준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서준아. 여기가 아빠 계신 곳이야. 그리고 조금 뒤에 서명건과 정서연이 서 있었어요. 석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함께였어요. 민주는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예전처럼 과자 한 봉지가 아니었어요. 정갈한 음식들이 놓였습니다. 고등어 구이, 나물, 과일, 밥과 국. 하지만 민주는 그 옆에 작은 과자 하나를 더 놓았어요. 편의점 과자. 옛날에 항상 갖다 드리던 그 과자. 아빠, 기억하시죠? 제가 항상 이거 갖다 드렸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묘비 옆 꽃병에는 열쇠고리가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가 늘 가지고 다니던 그 열쇠고리.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여기, 돌려드릴게요. 민준이 열쇠고리를 만졌습니다. 이제는 제가 혼자 안 들고 다녀도 될 것 같아서요. 아빠가 항상 여기 계시니까. 유나가 오빠 옆에 앉았어요. 아빠, 우리 이제 괜찮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오빠도 학교 다니고 서준이도 아프지 않고. 그리고 유나가 뒤를 돌아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생겼어요. 서명건과 정서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명건이 무릎을 꿇고 묘 앞에 절을 올렸어요. 재현아. 서명건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구나. 미안하다. 정서연도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 우리 아들.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땅에 떨어졌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지켰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어요. 유나도 서준이도 우리 셋 끝까지 안 떨어졌어요. 아빠가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하늘거리며 떨어졌어요. 민준의 어깨 위에, 유나의 머리 위에, 서준의 작은 손 위에. 마치 축복처럼. 그리고 아빠. 민준이 서명건과 정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람들도 후회하고 있을 거라고.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맞았어요. 정말로 후회하고 계셨어요. 정서연이 흐느꼈습니다. 민준이 묘비에 손을 올렸어요. 차가운 돌이었지만 이젠 무섭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알 것 같아요.
뭘? 서명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아빠가 우릴 포기 안 하셨는지. 민준이 유나와 서준을 바라봤어요. 가족이니까. 그냥 그게 다였죠? 서명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재현이는 끝까지 너희 아버지였어. 민준이 서명건을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처음엔 어색했던 그 호칭이 이제는 조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제가 감사하다고 말하면 이상할까요? 아니, 서명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말 들을 자격도 없지만 있어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노트에. 민준이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꺼냈어요. 펼쳐진 페이지를 서명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통받았을 거야. 용서해줘. 서명건이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재현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무릎 꿇은 채 목을 놓아 울었어요. 70평생 재벌 회장으로 살아온 남자가. 민준이 서명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말했지만 민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용서하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노력할게요. 정서연이 민준을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유나가 할머니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 아빠가 슬퍼하실 거야. 서준이 할아버지 무릎에 기어 올라왔어요. 아버지, 울지 마. 서명건이 손주를 안으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과 웃음이 섞인 소리였어요. 그래, 할아버지가 울면 안 되지. 네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서 함께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떨어졌어요. 마치 축복처럼, 마치 아버지가 웃고 있는 것처럼. 민준이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알았어요. 뭘? 서명건이 물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거요.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낯설었고 믿을 수 없었고. 민준이 서명건과 정서연을 바라봤어요. 근데 이제는 이것도 가족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서명건이 민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고맙다. 우리한테 기회를 줘서. 아빠가 원하셨으니까요.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혼자 짊어지고 싶지 않아요. 네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아빠, 다음에 또 올게요. 우리 네 명이서. 유나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빠 안녕. 다음엔 서준이가 말 더 잘할 거예요. 서준은 할아버지 품에 안겨서 손을 까딱거렸어요. 빠빠. 그들이 천천히 걸어 내려갔습니다. 민준은 한번 뒤돌아봤어요. 묘비 옆 열쇠고리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민준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한 팀이니까. 언덕 아래로 내려가는 네 사람의 뒷모습. 할아버지는 손주를 안고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고 그리고 민준은 그 옆에서 함께 걷고 있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 더 이상 춥지 않은 따뜻한 봄이었습니다. 민준의 운동화는 새 것이었어요. 뒤축이 터지지 않은. 유나의 장갑도 새 것이었습니다. 구멍이 뚫리지 않은. 서준의 옷도 따뜻했어요. 더 이상 입술이 파래지지 않을. 하지만 민준의 가방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작업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어디서 왔는지,
누가 지켜준 건지, 그리고 이제는 누구와 함께인지.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이 아닐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들어주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